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조 선생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주식 공부할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은 시작 전에 종을 많이 쳤는데요. 완전 종친장입니다. 종친장이라. 이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매일 분석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합니다. 그죠? 이 영상은 공부용 영상입니다. 공부용 영상이라 하기보다는 이제는 끈기와의 싸움입니다. 지치지 않게 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포기도 할 수도 없고, 포기할 방법도 없는 구간으로 만들어 놓고, 대책이라고는 없고, 첫날 만날 저녁 내버려지 핑계만 대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건 이 정도면, 코스닥은 이재명 정부가 들었을 때 그 계엄 이후에 시작할 때 아닙니까? 코스닥 담당자 바뀝니까? 이거 의심을 좀 해봐야 될 정도인데요. 코스닥 담당자가 바뀌는 건지, 새로운 팀이 코스닥을 맡아서 하는 건지, 그래서 앞에 올려놨던 거 전부 다 빼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하는 건지, 코스피도 이미 다 작살 난 거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박살 나면은 살아남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수남에 한답시고, 그거 정권사 애들 말 듣고 계속 사면 안 돼요. 올려줄 때마다 들어내야 됩니다. 다른 주식들 전부 다.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기다려 보시죠. 이런 소리 다 헛소리입니다. 해소리입니다. 올려줄 때마다 그냥 줄여야 돼요. 삼전 하이닉스 박살 나버리면 못 가는데, 다른 것도 안 가는데, 얘도 못 가는데, 그거 갈 게 있겠습니까? 자포자기고 개인들도 다 손절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일단 술 드세요. 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주무시고 휴가 계획 세우세요. 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은 짧게 찍을 거예요. 찍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술 많이 드시고 휴가 갈 준비하세요. 휴가. 저는 잔소리 대마왕 왕초보 선생입니다. 주식대 왕초보 선생인데, 휴가 가세요. 휴가.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될 게 아니에요. 이거 휴가 가기 전에 계획부터 일단 세우시고, 반등하면 이제 스케줄대로 볼 텐데요. 자, 일단 봅시다. 어찌 되는가 합시다. 자, 해외 차트. 해외 차트도 오늘 구글 그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오늘 또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나스닥은 요 수렴 안에서는 돌아갑니다. 가운데 채널까지 또 했으니까 요거 찍어보면 채널 안에서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수렴하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줄을 잠깐 보고요. 자, 오늘 밤에 알파벳이 구글의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그럼 내일 아침에 나오겠죠? 그런 게 하고, 내일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죠. 내일 밤 9시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그거 스타쉽 시험 발사하고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 그 부동산 정책 관련, 그 세금 관련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제가 있든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돈 혹시 많이 번 사람이 있으면 부동산 빨리 사라 했던 거고, 이제 그 부분이 투자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수급이 없으니까. 그 다음 24일부터 이제 여기 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부터가 남미로 순방을 가는데, 거기에 24일날, 25일날에 미국에 그거에서 행사가 있어요. 요거. 젠선왕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이혜진 네이버 회장이 젠선왕 만나는 거, 요거는 요 일정이 그거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서밋 때인가 뭔가 있어요. 하여튼 요 24, 25일 요 일정이에요. 24, 25, 26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반도체 관련된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가면은 그거 아마 누구야 그거 족제비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글로벌 인공지능 서밋이 요 24, 25, 26인가 하여튼 요때 열립니다. 여기 행사가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 보세요.
AI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여기서 또 10% 관세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랬죠. 구간별로 기록을 주말에 제가 해놓은 사람들은 가다가 갭으로 떴잖아요. 갭으로 떠가 삼성전자 더 이상 안 갔잖아. 갭으로 한 개 뜨고 바로 음봉이 했잖아. 그럼 옆으로 그날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갭자리까지 오늘 있는 물량들을 다 미리 팔고 종가에 다시 사라 그랬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하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오후에 늦게 봤는데 난리가 나가 있더만 2시에 지금 계속 장난하시도 오늘은 사모펀드 애들이 인버스 확 잡으면서 물량 집어 던지고 주도하고 검토하고 사모펀드가 주도하면서 매물 쏟아내고 개인들 거 막 털어먹고 말은 레버리지 얘기한다면서 하면서 계속 털어먹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그러고는 뒤에 따라서 투신하고 연기금까지 싹 다 오늘 기관들이 장난친 거예요. 외국인들은 오늘 그냥 눌러가면서 이것저것 좀 사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이 안 썼어요. 눌러서 샀기 때문에. 순매수는 오늘 외국인만 순매수로 잡히잖아요. 오늘 뭐 산 거는 공매도 한매한 게 많잖아요.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현대차 그룹주들하고 로봇 그룹하고 뭐 몇 개 이런 거 좀 사고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샀다가 뭐 또 팔아버리고 뭐 누르면서 사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이것저것 그동안에 많이 눌려있던 수급들이 아침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뭐 샀다고 보기보다는 공매도 한매 정도겠죠. 오늘은 그 양이 좀 많잖아요. 어제 오늘보다는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러고 얘들이 다 집어 던져버리니까 그거를 공매 한매하면서 받아주는 걸 정도로 봐야 되고 내일 어차피 내일 아침에 여기가 중요해요. 이거 결과에 따라서 내일도 안 좋으면 또 이번에 또 쌍바닥 만들러 가고 요 일정들이 있으니까 인공지능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이것도 만나는 일정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해결이 뭘 나는 초보에 그래 니만 맞다 나 구간별로 팔고 밑에서 살 걸 그걸 또 일하다 보면 못 했다는 사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또 현금 있으면 내일 만약에 이게 별로 안 좋다가 또 누르면은 전저점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전저점 있잖아요.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 거기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보고 안 깨면 또 사야죠. 사야 됩니다. 뭐 사면서 들어가야지 뭐 지금은 요 부분 기대감 있고 그다음에 요날에 이제 그거 창신메모리가 정시 상장을 합니다. 27일 날. 상장하면 또 뭐가 되니 안 되니 노이즈 하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놈일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방에 오면은 또 120일선 좀 사야죠, 뭐.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거 정시 상장하면은 또 노이즈 아니냐 하면서 들락날락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반대로 여기 개인들이 던져갖고 풀어낼 수도 있고 그러나도 악자까지 끌고 가야 돼요. 왜? 어찌됐든 여기 연준 결과 나오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고 그 다음날 연준 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존하고 애플 실적 보고 그 다음에 8월달 돼도 또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엔비디아는 실적이 여기잖아요. 여기 8월 26일까지는 악자까지 하셔야 돼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8월 26일이 엔비디아 실적이잖아요. 그 안에 여기 또 뭐 얼마나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또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코스닥은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정부 그거 계엄하고 나서 박살 났을 때가 600 얼마 때 거의 700 초반이었는데 지금 뭐 73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진짜 더 뒤로 690일까지도 이 페이스면 깰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동안에 코스닥을 운용하던 애들하고 이게 지금 전용 레버리지 나오면서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갔다고 말은 핑계로 되지만 그거 예상을 못 했을까요? 못 하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는 뭐 어느 놈이 수장이 못 막았다 해가지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걸 만들 때 이미 거래소랑 증권사 대가리들하고 다 얘기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그거를 검토해도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인제 와서 무슨 뭔 놈의 아버지니 뭔 놈의 어머니니 뭔 놈의 할매니 하면서 투자하지 말라고 햇소리들 해서 쌔바닥을 잡아 뽑아버려야지. 처음부터 신중하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자꾸 엉뚱소리 그렇게 뉴스를 내면서 지네들이 더 이용해. 오늘 여의도 아들이 장난친 게 기관 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 큰손들이 오늘 딱 보고 있다가
갭상승 해가지고 안 가니까, 요거 뭐, 요 인버스 감아 올리겠네 하고, 미리 선침에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딱 2시 되니까 뭐, 그거는 뒤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학습을 지금 시키는 구간이거든요.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학습도 나중에는 역으로 또 걸릴 때가 올 거거든요. 자, 선물 차트에서 오늘 11선 저항에서 걸렸어요. 11선 저항에서 정확하게 오늘 걸렸어요. 갭으로 뜨고, 네, 어제 야간 선물 그대로 조금 더 올라갔지만 여기 11선에서 걸려버렸기 때문에 11선 저항에서 딱 걸렸고 여기 11선 저항이거든요. 여기 딱 11선 저항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또 내일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 뭐 좋네 안 좋네가 안 좋으면 또다시 여기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 하면 또 뭐다 또 사면 됩니다. 그래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지금 계속 학습을 하면서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구간이 여기잖아요.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 여기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내일 치고 나가느냐 내려오느냐죠. 근데 현재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우영스팬이 원래 뚫고 왔다가 꺾였지만 여기가 지지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내일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막 억수를 막 그 한 거 아니면 빠져도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딱 선물 차트 상으로는 5일선을 살짝 이탈해 있기 때문에 내일 내려와 버리면 또 밑에 지지해야 되겠죠. 그럼 또 상바닥 만들어야 되고 내일 또 위클리인데 막 핑계 대가지고 기관들이 해먹겠다고 뭐 옵션 풋옵션 걸어놓고 지금 해먹겠다고 또 뭐 오늘 그 장난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뭐 오늘 기관들이 오늘 뭐 검토가 주도하고 증거서들이 어느 딱 담합해가지고 보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호가 딱 체결하면서 대체 오늘 여로 갚는다. 그런 거 뭐 외국인들은 어느 가마라 나는 막 공매도 내가 받아줬구만.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주도하면서 계속으로 누르다 어느 순간 되니까 막 연기금 투신 따라가면서 막 검토하고 사모펀드 주도해가 막 2시 이후로 막 폭락을 시켜버려. 단 1시간 반 만에 지수 300포인트를 거의 박살을 내버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6%대 상승, 하이닉스 9%대 상승을 음전을 많이 해요. 하이닉스 마이너스예요. 삼성전자 0.몇 프로. 야, 이 정도면 거의 이거는 장난 안 치고는 뗄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뭐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서 그렇다. 그 말도 대단한 소리고. 응?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서 그렇다. 그 논리가 안 맞는 거고. 주식 선물로 누르고 막 프로그램 매도하고 막 현물 누르고 공매도 치고 그게 인버스까지 그렇지 않고 시작이 됩니까? 왜? 개인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 개인들이 사는 돈 얼마 된다고. 그잖아요. 방어할 마음만 있으면 지네들도 같이 팔아먹어버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뉴스든 방송 듣지 마세요. 방법 없어요. 아, 저것들이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어야 끝나가는구나. 그럼 나는 막 이거 막 초보야 샀다 팔았다를 못한다. 그러면은 뭐 계속 돈은 있다. 그러면 막 여기서 계속 사. 뭐. 단 양봉일도 사면 안 되지. 음봉이면 그 다음날까지 확인하고 요 저점권에서만 사라고. 121선 라인에서 사는 거는 어차피 121선에서 사는 거잖아. 지금 이번 주는 일단 양봉이에요. 이게 음봉으로 마감을 할지 안 할지는 내일 결정될 겁니다. 내일 이거 음전해버리면 음봉이에요. 이번 주도. 그러면 5주 연속 음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구글 실적 이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주느냐. 내일도 막 오늘도 밀어나고 위클린데 막 포기해보자. 그러면 내일 바로 음전합니다. 음전. 그러나 우리님들 어차피 이 바닥은 견뎌낸 바닥이잖아요. 견뎌낸 바닥을 다시 한번 간다고 해서 그걸 못 견딘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죠. 오늘 5일선 위로 올 것인데 갭으로 뜨는 11선 저항이거든요. 요 제 차트상으로 11선 저항에 딱 걸리죠. 11선 저항과 전환선, 여기 전환선 딱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자, 61선이 지금 어제는 7,600이었는데 제가 이거 내려놨어요. 7,600 얼마에서 지금 7,500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내일 내려오면 더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일단 여기 고점에 갖다 놓을게요. 요 고점이 얼마예요? 1424. 이걸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나 봅시다. 계속 내려올 거니까 21선이. 여기를 내일 강력하게 빨리 가서 21선을 터치를 안 하면 21선 계속 올라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빨리 올라가야 돼. 그러나 내가 볼 때 여기서 지네들이
그거 해줄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땡겨놨어. 그대로 아침에 갭으로 떠갖고 꼬리 살짝 따고 그대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을 건데 음봉으로 했잖아요. 오늘은 뭐 누가 봐도 이거 보세요. 누가 봐도 요 개인의 매도는 그겁니다. 제가 말했죠. 구간별로 사놓은 것들에 대해서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서 파신, 현대차 이런 것들 밑에서 잡아놨던 거 파신 분들이에요. 파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투애들의 매도는 ETF에서 손절하거나 ETF에서 단타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금투애들 물량도 있습니다. 그 제가 어제 그랬죠. 어제 투신이 많이 샀는데 투신이 배신을 때리면 안 된다는 투신은 천억 정도밖에 안 팔았는데 사모펀드 계속 팔고 여기 1조 사놓은 거 다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 다 팔아야 돼요. 3천억, 6천억, 7천억, 9천억, 1조 다 팔았네요. 1조. 산 거 다 팔았습니다. 여기 5천억 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요 날부터 해볼까요? 13일부터 한번 봅시다. 자. 13일부터 보면은 보세요. 다 팔았죠? 사모펀드 이제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투신도 다 마이너스 나오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투신하고 사모펀드 계속 팔아먹고, 투신이 많이 팔아먹고, 요 배신 때리면 안 된다. 사모펀드 이제 요 1조 1천억 산 거 다 팔아먹었고, 다 팔아먹죠. 금투도 1조 이상 팔아간 거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요 날부터 계산해보면. 그래서 요 근래 작업 들어온 거는 다, 연기금은 지금 뭐 그렇게 큰 액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팔아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주식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볼 텐데요. 폼이 이렇게 할 겁니다. 저점권이니까 사라 할 거예요. 저처럼. 그죠? 근데 다른 주식을 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들고 가세요 하던 것 지나가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했죠. 헬지나 이런 그룹주들은 그때 못 나온다 그랬습니다. 못 나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실적이고 뭐가 일단 배당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반기까지는. 왜? 자리가 올 것이다. 제가 39만원대가 올 거라는데 그 자리까지 일단 와서 반등은 나온 거잖아요. 전 반등이에요. 반등. 다시 내려와서 저 라인을 지지하는지 이번에 만들어지는 저점을 다시 내려왔을 때 깨는 종목들은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저점을 깨든 어쨌든 지지하는 라인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채널로 팔아먹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채널로 내려오잖아요. 지수차 타고 똑같이 내려오잖아요. 채널로 삼성전자는. 채널로 빠지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개인들이 사다 팔았다 안 하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듬성듬성으로 저가급 매수를 해서 버티다가 나중에 21선이 이렇게 60을 보러 오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계속 받치면 이제 한 20일 동안 가는 동안에 우행스팬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직까지 25거래일 남았다 그랬잖아요. 즉 8월 언제까지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8월 26일까지는 재미없는 구간이 된다고 보여야지. 휴가도 가야 되고 젊은이들도 휴가 가야 되고 나스닥 선물 트레이더도 휴가 가야 되고 한 달 간다니까 걔들. 지금 이미 휴가 많이 갔어요. 나스닥은. 나스닥 선물 트레이드는 통상적으로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8월까지 두 달간 휴가를 많이 갑니다. 돌아가면서. 메이저들은 이미 많이 가가 있겠죠. 이미 많이 가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휴가지에서 하고 이제 막 잭슨홀 미팅이 언제 시작이 합니까? 잭슨홀 미팅을 시작으로 하반기 장을 선물 트레이드는 구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차익을 하는 거니까 차익을 하는데 코스닥까지 다 뺏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코스피가 차익을 하는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하는 건데 코스닥을 다 데리고 가보니까 추세가 없는 구간이지만은 추세가 그래도 비추세고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그나마 지금 추세가 조금씩은 회복하고 있는 추세니까 회복은 하고 있는 비추세 구간이냐면 회복은 하고 있고 과매도권이다 말이에요. 이 과매도권에는 와가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바닥이 잡혔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오르락내리락가 왜 비파다운 비파동이 아직 한 번에 안 나왔잖아요. 비파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채널 하락 파동이잖아요. 요렇게만 파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파동이 나올다. 그럼 채널로 올라가면서 요렇게 올라가다가 비파동이 나온 다음에 C가 밑으로 가는 C인지
쌍바닥을 확인하고 새롭게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기자물이 굿바동 패턴으로 가는지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일반 종목들은 이미 많이 빠져 있으니까 대형주 기준으로 조방원 전전하라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저점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깨지면 안 돼요. 조방원 전전하라는 이번에 언제 저점이 잡히든 이번 말에 잡히든 뭐 실적 발표 전에 나오는 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 발표 전에 저점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깨면 안 돼요. 그 깨면 그 종목은 진짜 고생하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반등을 시작을 하면 거기가 단기 저점이 돼야 되고 그러고 올라갔다 눌렸을 때 그걸 이제 안 깨면 거기서부터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느 주식도 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왜? 지수가 끌고 내려가는데 지수가 끌려 내려가는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주식 기업은 맞다나 시장을 이해 안 가는데 어떻게 주식이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라니까. 코스피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하는 분들만 하면 되잖아. 거기 시장을 샀다 봐 시종 1등 2등이 우리나라 시장이 60% 넘으니까 걔가 일단 시장을 움직이는 존재니까 그렇게 하고 걔들이 안 가면 지금 시장이 안 간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이제 내일 결과에 따라서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 애매하다. 이 구글거리기만 구글거리고 지금 뭐 가글 하나 구글 하나 하면서 뭐지? 애매하게 발표하면 오늘 미리 들어서 때리기를 해놓은 선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여기 6600 라인에서는 지지가 될 거예요. 6600 라인에서. 여기 121선에서는 지지가 되면서 우행스팬이 이렇게 살짝 눌리는 정도로 살짝 눌리고 요 이제 구름대 안을 따라서 옆으로 횡보할 거예요. 그러면 횡보하면서 또 다음 뭐예요? 그렇죠. 위클리고 뭐고 간에 위클리고 뭐 얼마나 빼놨는데 여기서 더 빼봐야 6750이지면 지네들이 그래봐야 6600일 거 아니에요. 121선 라인이 이제 저점을 다시 깨기는 어려우니까 6689 정도야 뭐 6429도 견뎠는데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다중바닥을 하든지 요 그래도 아직까지 바닥이라 하면 안 돼요. 이건 다중바닥이라 하는 게 아니고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 하락은 채널이 다시 여기 올라가면서 요렇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눌렸다가 그 뒤부터는 채널이 아니고 개별 캔들로 가지고 돌아가야 그 진짜라면 이렇게 개별 캔들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로 가는 거는 안 돼요. 채널을 가는 건 이 채널을 벗겨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가면서 계속 옆으로 이제 가다가 채널을 벗겨내. 이 채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22 한 점 많이 내려오겠죠. 그때 내려오면서 돌파를 하든지 돌파하기 좀 쉬우니까요. 매물 소화. 개인들이 지쳐 나가자 떨어지게 하게끔 기관들이 아직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까지 20거래일 이상은 저거 가지고 놀겠다는 소리거든요. 여기 차트 흐름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5개의 무덤은 나와야 되는데 3개의 무덤 이후에 여기서 이제 무덤을 안 만들어 주잖아요. 채널로 딱 내려놓고 무덤을 하나 이렇게 21선이라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 옆으로 좀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내려왔다가 가는 무덤이 하나 나와야 된다네.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뭐 뭔 수를 쓰든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되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뭐 21선이야 다시 돌아서 가겠지만 60일 저항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되는 나중에 또 60일 저항 가면 또 엄청난 저항이 되고 주구장창 여기 고점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구간이 되겠네요. 8046을 못 넘어가는 장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아일랜드 갭 자체를 없애면서.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를 넘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넘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소리예요. 탑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현재 단방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은 볼 게 없어요.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도치 캔들을 하방에서 딱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바닥 신호이기는 하나, 양봉이 있어야 되는데 저항이 워낙 세니까 아침에 뭐 한 5% 떴다가 뭐 쭉 떴다가 뭐 4.76% 떴다가 막 쭉 빠져버려. 우리님들 코스닥 150 내버리지 뭐 하나 하시든 뭐 아침에 한 10% 떴을 텐데 그거 수익 실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도 어제 산 거는 아침에 팔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가잖아요. 다른 섹터를 보니까 들다가 그만 쫙 꼬리 달고 반도체 소부장이 꼬리 달고 빠져버리는데 로봇 조금 로봇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로봇은 어제 올려놓은 게 오늘 오전까지는 갈 것이다. 그게 다예요. 소부장들이 힘을 못 쓰더라고. 차익이 나오고 꼬리 바로 달려버더라고. 진짜로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으려면 소부장 차이까지 다 나온 바닥이에요. 반도체 소부장 차이까지 다 나와야 바닥이라고. 진짜로 내일 구글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 뭐 어차피 안 좋은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 있겠나. 구글이 아니고 막 가거리 대부 막 가거리를 하고 막 체압을 대부 내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자전 테스트 하겠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들도 확 빠져버리겠죠. 추가적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먼저 뭐 빠질 것도 없는데 뭐 그래서 더 빠져본다 이거 뭐. 배포 반응도 없을 거고 소부장 하는 사람들은 반응이 셀 거 아닙니까? 또 쭉 빠져버리겠죠. 그럼 진짜 소부장들까지 다 수익 실현하고 완전 탈탈 틀어가지고 진짜 691 그 라인 어디고 진짜 여기 691 라인 출발점까지 정권 교체할 때 출발점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고 할 건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스닥 운영하는 사람이 바뀝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도 어디 하나 언론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코스닥 부양책은 왜 안 내놓노? 정부 질의 대정부 질의하는 국회의원 하나 없고 그래서요 문의하는 그것도 없고 정권사 센터장들 마음 편하게 앉아가지고 저는 공매도 쳐놓고 앉아가 마사라비야 하고 있는 건지 정권사 애들도 얌생이짓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네들 고객들 돈이 다 저거 정권사에 있을 텐데 언놈이 하나 나서가지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이가 부양책 안 내놓나 이거 반박하는 놈이 단 한 명이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렇다고 정치권도 맨날 저녁 레버리지 만든 놈 잘라라 잘라라 그거는 정치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지 실제 국민들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잖아. 그거 이용해 처먹는 것들은 큰 손들이라니까. 큰 놈들이 다 하는 거지. 개인 소액 투자자가 그거를 동시에 한날 한시에 야 우리 전부 다 삽시다 전부 다 팝시다 이랍니까? 저거 알아서 주관해가지고 이 시장조선사 IP 공급도 하는 놈들이 저끼리 보고 야 안 되겠네. 아니 아무리 그래 장난을 치도 그렇지 아침에 9% 올렸던 하이닉스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그러면 등락폭이 오늘 만약에 그 갭에서 간다고 해가지고 레버리지 좀 산 사람들은 14% 정도까지 오늘 오르지 않았어요. 14, 5%. 그래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로 가버렸으면 그냥 사자마자 그냥 하루에 17, 8% 그럼 내일 아침에도 빠져버리고 내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글이 안 좋게 하락해버리면 단 하루 만에 하루 한나절 만에 30%씩 날라가 자금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이닉스 본주를 산 사람들도 간다고 보고 행보할 때 샀더니 그대로 9% 반납을 해버리고 이미 9% 물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면 그래 기관들이 오늘 작정하고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이거 왕손님은 그래 말을 하는 우리는 우리대로 했다 그렇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은 조작이에요 조작. 그 뉴스에는 그거를 그것 때문인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니네들이 더 해먹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뭔 공부를 하겠네 이거. 그냥 2028년도까지 주식 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냥 사팔사팔만 하는 거지. 종목은 안 되고 종목은 들고 있었더니 좋은 일이 생기가 상한가를 가든지 해갖고 가면 그냥 수익 되면 다 팔아보고 차 아프고 호재가 나올 때만 추매해가지고 가다가 차 아프고 오로지 시장만 요 밑에 오면 또 요거 깨나 보고 쪼개씩 종가로 사야 됩니다. 종가로 이제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종가로 사야 돼요. 이게 무조건 종가예요. 요렇게 가다가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경우 있죠. 개파랗게 갖고 했을 때는 시초가부터 아래 꼬리 달릴 때부터 사면 되는데 이렇게 갭으로 오늘 저렇게 갭으로 뜨면은 무조건 차이 그냥 바로 수익 실현하고 2시 이후 3시 돼서 다시 조금씩 사야 돼요. 개파락 한 날은 오히려 사고 밑에서 사고 위에 올라가면 그냥 그 다음날 개파락에 샀더니 그 다음날 양봉이 아침에
9시 15분에 양봉에 팔아, 그냥. 이거 뭐 아침 9시 15분을 못 넘기는데, 이거 뭐 보니까 뭐. 이거 몇 시, 아침 9시 15분에 양봉 하나, 그 다음 바로 음봉이잖아. 두 개가 안 가는데 뭐. 장대 양봉도 아니고. 15분봉 하나 딱 보고 판단하세요. 두 번째 음봉이 그냥 매도해. 끝. 없어. 없다니까. 코스닥은. 이게 갭으로 떠서도 그래도 최소한 뭐라 아니면 장대로 긴 게 하나 떠주고, 그럼 옆으로 가거든. 아니 뭐 하나 더 두 개 뜨고 옆으로 가든지 아니 뭐 세 개째 옆으로 가든지 뭐 이 세 개 뜨고 옆으로 가야 기대감이 생기겠네. 가다가 음봉 뜨면 매도해야 돼. 매도해야 돼요. 시장만 사팔사팔 하세요. 다른 건 지금 대응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대응 안 됩니다. 시장만 왕초보야 나는 저 위에 물린 사람은 가만히 계셔야 된다. 휴가 가라니까. 정책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정책 안 나오고 여기 급등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책 안 나오고 턴을 하려면요. 공매도 환매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 뜨는 날이 나와야 돼요. 진짜로. 코스닥 한 7%, 8% 이렇게 막 10% 가까이 뜨고, 그 다음날 연속적으로 또 한 7, 8% 뜨고, 막 3일까지 연속으로 막 한 20% 쭉쭉쭉 떨어버리는 게 나오려면 정책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까지는 눈도 꼼짝하지 말고 견디시고 버티세요. 아니, 이게 정권 교체될 때 아니에요, 여기. 여기가, 그때 우리가 투표 언제 했어요? 5월달에 안 했어요, 5월달에. 요때 아닙니까, 5월달이면. 그때 아닙니까, 그때 여기. 계엄 터져가 난리가 난 그 다음 때 아닙니까? 그럼 내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어떻게 파는 거, 여기 출발점에서 주식을 팔면 어떻게 돼? 지금 그러고 팔면 뭐 할 건데요? 어디 갈 건데요? 갈 데가 없다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이거 손실을 메꿀 건데. 평가손으로 두고 있어야 된다니까. 확정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확정하면요. 어디 가서 할 건데 방법이. 평가손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평가손실로 갖고 있어서 확정 손실을 해버리 저분처럼 그렇게 크게 손실을 매버리면 지금 대응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스란히 그대로 떠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 힘들다니까요. 자금도 완전히 줄어들어버리고. 아시겠죠? 대응을 안 하는 게 무대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만히 놔두고 계좌 열지 말라니까. 잘못해가 확정해버리면 어디 가서 복구할 데가 없다니까 지금. 복구할 데가 있을 때하고는 달라요. 복구할 데가 없는데 아니 그래 정책 기대감에 했더니 그걸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손절매 어떻게 할 건데요? 왜? 여기가 다른 거라도 있으면 손절매가 가능하지만 여기도 이미 추세가 꺾여가 채널 하락이라고. 채널 하락이 무서운 거예요. 요거는 캔들이 그냥 하나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그 추세가 있으니 그렇지만 이제는 계속 켜켜이 매물을 쌓아가면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매물인 거예요. 전부 매물화가 되니까 조금만 가면 다 집 올라가면 때려보고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 이 며칠이에요. 자, 6월 19일부터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까지요. 7월 20일까지 한 달이에요. 21 거래일 동안에 쌓인 매물을 이걸 21 거래일 동안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보하는 기가 25일 정도 필요하다 이거. 그럼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은 이것저것 이슈 있을 때마다 올라갔다가 또 이슈가 그 소멸되면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뭐다? 왕초보 저 인간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슈가 있어가 오히려 급등하면 줄이고 요 근래에 산 거는 요 안에서 산 거는 줄이고 맨 밑에 산 건 놔두고 요 근처에서는 줄이고 또 내려가면 또 다시 채우고 올라가면 좀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진짜로 이슈에서 이걸 20일을 뚫고 위로 딱 뚫고 올라가면 그대로 들고 있으면 돼. 그럼 왕초보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기고 꼭 갭으로 떴다가 오늘처럼 갭으로 이렇게 빵 떴다가 하나 15분 하나 끝이라 두 개도 안 돼. 그럼 그냥 오늘 못 가겠네. 고점 나오겠네. 고점 찍고 나서 못 가잖아. 한번 눌렀다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그냥 매도지. 순식간에 빼버리잖아.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스닥은 뭐 아직 끝까지 하락이니까 아직까지. 여기서 내일이 제일 중요해요. 내일이 오늘이 종가국 저가기 때문에 종가까지 밀어놓은 의도를 가지고 딱 밀어놓은 거거든요. 아래꼬리 없이. 그러니까 내일이 양봉이 떠야 돼요. 내일 양봉이 뜨고 모레 양봉이 뜨면서 21선을 한번 터쳐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다? 오늘 구걸이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 잘하고 테슬라도 실적 잘해야 돼요. 왜? 테슬라가 잘해야 또 전기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 모멘텀이나 ESSG나 뭐 이런 거 새로운 환경 뭐 이런 게 나와야 코스닥에는 2차 전지가 있잖아요. 2차 전지랑 ESS 저장 장치랑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구글이 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래 돼야 소부장하고 2차 전지가 동시에 올라가 버리면 반응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다니까. 그러면 이제 치고 나가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2차 전지는 뭐다? 그렇지. 지금은 계절적으로 여름 이제 혹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은 하락을 추세하는 구간이거든요. 돌리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걸려요. 네. 여기서 돌리는데 좀 걸려요. 15,000위안, 16,000위안 하던 게 지금 14,000위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재상장, 증자 관련해가지고 다시 그게 언급이 나와야, 언급이 나오고 실적이 나와야 그게 진짜 바닥이거든요. 그래, 그 전까지 하려고, 등락이라도 하려고, 이거 하락을 멈추려면 가장 먼저 내일 구글도 실적을 잘 내면서 투자도 계속한대야 반도체 소부장이 탁 튀어오르겠죠. 여기에 테슬라 실적은 뭐 어떻게 보다 판매 대수 이런 것도 먼저만 원래 약도란스가 이 참 큰 코를 잘 못해요. 제가 들어보는데 매달 이게 좀 뭐라 해야 돼, 이게 큰 코를 잘 못해요. 말주변이 좀 재미나게 하든지 아니면 확신에 차게 해야 되는데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큰 콜에서 미스를 좀 많이 처음에 잘 나와. 주가 잘 가다가도 큰 콜하면 빠지거든, 테슬라가. 그러나 실적이 잘 나오면 테슬라는 차익이 나왔다가라도 다시 땡겨 올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조정을 어느 정도, 구글도 그렇고 조정을 받아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만 미스하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나 오늘 하는 행태로 봐서 기관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기관들은 싸게 살라고 흔들 것이다, 장중에. 그러고 장막판에는 살지 않을까 했더니 흔들어 놓고 장막판에 더 집어 던져버렸죠, 이것들이. 완전히 오늘 뭐 여의도 것들한테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5일선에 갖다 놓은 건데, 자 이제 어차피 그동안에 계속 11선을 한 번도 못 넘었어요. 11선과 제 차트상의 중심선을 여기서부터 여기 딱 찍고 나서부터 한 번도 못 넘었거든요. 11선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오늘도 11선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러고 5일선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11선 맞고 나면 5일선도 바로 깨버렸거든요. 바로 깨고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1선 맞고도 못 올라가면 바로 5일선 밑으로 깨버렸거든. 근데 이번에는 11선 맞고 이제 이거 가까워지니까 5일선과 11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맞고 5일선에는 버텨놨는데, 그래서 내일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 잘 나오면은 내일 그대로 다시 이렇게 위로 땡겨 올리거든요. 그럼 요걸 오늘 고점은 자연스럽게 내일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까지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금요일까지만 끌고 가야죠. 왜? 또 뭐 월요일 날 금은 월요일이 돼서 그거는 반인들 판단이지. 내가 막 이번에 당했으니까. 근데 월요일 또 금은 월요일이 지금 계속 몇 주째 금은 월요일만 되면 난리가 났었으니까. 맞잖아요. 오늘 수요일이고 월요일 돼 폭락. 여기도 월요일 아니에요. 월요일 날 폭락. 여기도 월요일 날 떴다가 폭락. 어찌됐든 여기도 월요일 날 좋았는데 화요일 날 폭락, 월요일 날 폭락, 월요일 날 폭락, 월요일 날 폭락, 월요일 날 폭락. 계속 월요일만 되면 폭락을 자꾸 주니까 이번에는 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일 차라리 그러면 내일 무난하면은 여기 121선 6600 라인에서 너가 위클리 해먹고, 근데 여기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게요. 얘가 내일도 좋게 올라가 금요일까지 올라가 봐야 월요일 위클리를 얘들이 하방으로 안 잡거든. 그럼 월요일 아침에 보고 가다가 더 이상 안 가면 팔면 되거든. 안 가면 팔면 되는데 2시에서 또 뭔지를 모르는 그러면 되는데, 그러려면 내일 아침에 무조건 잘 나와야 돼. 그냥 잘 나올 경우고, 안 나오면 다 눌린다. 눌리면 또 산다. 오늘 팔아놓은 거 종가부터 사기 시작했으면 다시 산다. 근데 왕초에 나는 아무것도 못 했다. 그 사람 견딘다. 그러고 나는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왕초보야. 이거 지금 거래 올라가고는 안 된다. 돈 없다. 덮는다, 계좌를. 듣고, 아까 제가 듣고, 자, 드세요, 이거. 듣고,
자, 이거 이 큰 거고 요 큰 거 두 개씩 섞으면은 이 500ml짜리에다 한 딱 500ml짜리 가득 부으면 예, 가득 부으면 여기 근거는 1,400에 여기 2,000원이니까 4잔 나옵니다. 4잔 가득 부으면 뭐죠? 5잔 나오겠네. 5잔 괄괄괄 500ml 해가지고 소맥으로 5잔 딱 드시고 주무세요. 주무셔야 된다니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행 가세요. 여행. 평소에 휴가를 내가 뭐 조금 작게 가려 했는데 휴가를 길게 가세요. 길게. 그리고 휴가를 길게 가라니까. 그리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추천도 해주시고 나는 어차피 좀 늦게 가야 될 판. 늦게 가거나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내만 못 가니까. 그러면 좋은 데 다녀와서 그 댓글에다가 좋은 장소를 좀 올려놓아 주시라고. 제가 이거 다 하고 나면은 또 언젠가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 좀 해주시고. 그럼 저는 뭐 영 못 가면은 뭐 방법 있습니까? 집에서 뭐 치킨이나 뜯으면서 뭐 주식만 독파하는 거지 뭐 방법 있습니까? 근데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나 지금 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는 틀리지 말라고요. 견뎌야지.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계좌를 듣고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 수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저것들이 아무리 그래요. 121선에서 돌리고 뭔 짓을 해도 여기 구간보다는 높은 구간이 옵니다. 코스닥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여기서 팔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절반까지라도 몇 달이 걸리더라도 8, 9월 달에 정책 나온 다음에 그 정책이 나오는 거 보고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거기서도 안 되면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종목 사지 말라고. 지수만 사팔사팔 하라고요. 왜? 개파락하면 아래 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으니까 개파락하는 날은 밑에서 사 들어가고 갭상승한 날은 무조건 그 밑에서 사고 다음날 양봉 뜨면 그냥 매도 그냥 매도 그냥 이유도 없어 매도. 다음날 들어가면 저 위에 물린 건 천진데 뭐 매도. 아시겠죠? 그러놓고 또 빠지면은 조금씩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샀다가 또 아시겠죠? 좋은 일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조금씩 사 모아가지고 또 반등하면 팔고 당분간은 그것만 하고 견디시. 그리고 나는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돈도 없다. 계좌 듣고 9월달까지 열지 마세요. 8월 말까지 열지 마세요. 열면 안 돼요. 열면 안 돼. 보고 있으면 그냥 주식창을 덮어놓고 주식 방송을 보라고. 아직도 안 되는구나. 그냥 내 눈에 안 보이게 덮어놓고 나중에 이 방송도 들어보고 저 방송도 들어보고 하세요.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뭐 안 살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어떤 누가 뭔 소리를 하더라도 이동하시면 안 돼요. 이동해봐야 똑같습니다. 못 갑니다. 안 가는데 뭘. 어디로 이동할 데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목은 지금 딱 하나 여기만. 삼성전자도 지금 채널을 못 벗어나 오늘 딱 채널 상단에 딱 걸리고 안 가더라고 이것도. 안 가. 그러나 월선이거든 제 차트상으로. 그러나 이거 지금 이 불의장에서는 계속 빼고 있을 거예요. 왜? 지금 갈 수가 없죠. 지네들이 의도를 가지고 빼놔놓고 지네들이 정권사회들이 저가 빼놨는데 오늘 이거 사주겠습니까? 아니 오늘 보세요. 개인들은 얼마 안 팔았다니까. 오늘 어제 많이 팔았고 오늘 올라가서 기대감에 팔도 못 했다니까. 근데 이제 빠르게 판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네 팔아본겨. 외국인 오늘 기관들이 야 우리는 그냥 팔자. 투신 사모펀드가 이거 사모펀드 처음 주최해가지고 금토에들하고 짜고 따라라라 하다 보니까 에이 투신도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연기금 3,000조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오늘 이게 샀다기보다 공매도 그냥 해놓은 거 눌러가지고 오늘 JP모건은 200만 주를 사고 모간 서울은 250만 주를 공매도로 누르고 그렇게 한 거니까.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갖고 있고 외국인 너무 빈집이니까 이제 공매도 쳐놨던 거 저거는 환매 조금 하는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싸게 기관이 던지는 거 받아준 정도 포지션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지금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 오늘 하이닉스는 아침에 그걸 뚫어냈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 갔잖아요. 아침에 200을 제가 뚫어야 요 위에 올라오기 21선이 아직까지 이제 거기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요 추세에서 200 오늘 그 뚫어낸 자리에서만 지지했으면 여기 빨리 갈 수 있다고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할 때까지 여기 220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었다고 여기. 그러나 이제 자꾸 내려오겠죠. 오늘 조금 내려오겠죠. 이렇게.
빠졌으니까. 여기 이제 218만 원대가 계속 여기 저항이니까 오늘 200만 원 찍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찍더라 아닙니까? 그렇게 대응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오늘 보시면 투자자들 보시면 개인들은 아침에 갭으로 뜨니까 어제 해가지고 막 그동안에 단타로 하신 분들은 그러나 추세가 여기 확실히 꺾인 거는 보이죠. 여기 이미 이거 깨졌잖아요. 이 저점을 깨나 안 깨는 사람인데 아직 여기는 안 깼으니까 그래 반등할 때 여기를 못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237만 원을 못 넘어가면 하이닉스도 헤드앤숄더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못 가는 거예요. 뭐 최 회장이 주식을 들고 있어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 7만 원 8만 원에 산 사람들이기가 이거는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기 250만 원대 산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마실 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ADR 때문에 내가 계륵이 될 거라 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캔들도 후행 스페인이 캔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면 줄이고 내려오면 사고 이거 몇 번 하셔야 된다니까. 저 위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간다더라 이래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그 과정을 좀 거치면서 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 아일랜드 갭에서 저가 인정하지 않는 요 안에 단가까지 요 갭까지 딱 메웠잖아요. 여기 갭이잖아. 여기 고가 얼마에 168만 9천 원 저가 얼마예요? 167만 8천 원 말 껐잖아. 그러니까 지네들이 인정하기 싫은 외국인들이 인정하기 싫었던 갭자리까지 와가 있는 거잖아. 요 위에는 우리는 모르겠다. 누구 개인들이 올린 걸 내가 왜? 우리는 여기서 비싸게 잘 팔아먹었으니까 여기서 공매도 쳐놓고 공매도 친 거 갚았다가 내렸다가 갚았다가 내렸다 하면서 그것만 하겠다는 소리 당분간. 이해가 됩니까? 공매 한 매를 가지고 오늘은 외국인이 공매도를 갚았다가 이렇게 검투가 또 눌러주고 얘가 갚았다가 요 반대로 갔다가 요 갔다가 잘 보시면 얘들이 보죠. 사고 팔고 사고 할 동안에 사모펀드는 좀매 사고 팔고 연기금도 사다가 한꺼번에 또 팔고 투신 애들도 사고 팔고를 하고 있고 금투 애들도 사고 팔고를 하는데 이는 개인들 거는 물량은 안 주고 지그가 될 거래 막. 요새는요 증권사 애들 방송 보면 안 돼요. 걔네들은 나와서 시간을 가지고 뭐 기대를 줬습니다 하고 한 달 전 방송하고 지금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기다려 보시죠 하고 그 종목들 그때 차라리 첫 반등을 때 대응했으면은 훨씬 그건 다 대응해서 이제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증권사 방송 아들 방송 보면 안 돼요. 도움 안 된다니까요. 계속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니까. 이것도 물타기도 만들고 저것도 물타기 안 된다니까요. 순환을 하면서 지금 계속 물리게 하는 거라니까. 지네들은 나가고 종류별로 다 한다니까. 이거 대응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게 뭘 가요? 안 가는데. 이번에 다시 기억하세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질지는 모릅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만들어지는 저점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 저점을 깨면 그 종목은 아주 고생합니다. 선 반영이다 해가지고 저점을 놔둔 상태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그게 저점이 되고 턴을 하는 종목을 대응을 먼저 하셔야 된다. 턴을 해야 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이닉스가 29일까지 그래 좋다. 여기서 막 찌글찌글 가더라. 이거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하다가 29일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턴이 강하게 딱 나와야 돼요. 나오면서 연속성을 가져야 돼요. 하루 가고 안 돼. 이것처럼 하루 가고 뺑 빠지고 이렇게 안 되고 하루 이틀 3일 제 가서 음봉이 뜨더라도 연속성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되는데 그러면 걱정이 없는 주식이 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 저점인데 실적 발표는 가격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실적 발표는 더 빠져버린다. 그럼 그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빨리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코스닥 100% 하시는 분들은 계좌는 열지 말고 주식 방송을 재미로 보세요. 아 전부 다 힘들구나. 내만 힘들고 하는 그럼 기다려보자 뭐 어차피 뭐 텔레비 본다 생각하고 보셔야 돼. 젊아지기 무슨 말하노 홍초보 젊아지기 무슨 말하노 하면서 그냥 재미로. 아니면 그것도 싫다 이러면 아예 주식을 접으세요. 관여 안 되는 거. 관여 안 되는 걸 하세요. 여행을 가세요. 여행. 홍초보 여행 갈 돈이 없는. 여행 갈 돈이 없으면 그 중에 물린 거 중에 가장 작은 주식에서 여행 경비만큼 손절하고 가세요. 가장 작은 주식.
소형주. 가장 소형주에서 손실액이 크든 말든 손절할 거기서 하라고. 그러니까 휴가 가라니까. 휴가 가고 8월 정체가. 근데 뭐, 휴가비가 없을 정도로 주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식을 누가 그 휴가비 없도록 모든 돈을 다 넣으라 그랬어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항상 또 뭐 막상 주식을 하다 보면 사람 욕심에 그렇게는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다 그랬다 그러면은 휴가 가기 전에라도 4848이라도 좀 하세요. 삼성전자 몇 주든지 모으든지 뭐 하이닉스 몇 주를 하든지 지수를 가지고 4848을 하든지 종목이 안 되면 삼성전자 세트법을 해가지고 좀 만들든지 해가지고 휴가를 가세요. 휴가를 갔다 오셔야 돼요. 코스닥은 지금 하는 거 보면 휴가를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지금 어떤 것도 아직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되니까 내일 구글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올 것이고 우리님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모아가시는 분들도 수익이 나실 거고 그래 휴가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도 실적이 잘 나오고 컨콜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차 배터리 해가지고 그래야 코스피도 대형주들 엔솔이나 3D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좀 끌어올리 포스코 홀딩스든 포스코 푸처엠이든 LNF든 이렇게 좀 에코프로머티든 따라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게 그때야 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같이 올라와주면 반도체 소부장이랑 에코프로 BM이 같이 올라와주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유가도 지금 높은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될지 안 되면 빠지면 사면 됩니다. 빠지면 견디면 되고 한번 겪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겪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코스닥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코스피는 빠져봐야 여기서 또 멈춥니다. 오늘 이미 조정 받아놨기 때문에 6600 라인 가면 멈추지만 코스닥은 그렇게 되면 소부장이 빠져버리잖아요. 소부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나마 덜 빠지고 있는 건데 소부장마저 빠져버리면 또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인 거예요. 소부장은 차익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소부장 오늘은 차익이 좀 했지만은 그래도 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 주성 같은 경우에 봅시다. 주성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지금 딱 진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거든요. 이게 하단이잖아요. 하단. 단기 하단에서 여기서 그래 구글이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 위로 안 가고 밑으로 가본다니까. 그럼 여기 왔다 가야 되는 거야 얘들도. 그러다 코스닥이 진짜 690일까지 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총이 큰데 아시겠죠? 이것뿐만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뭐 PSK도 지금은 이제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PSK도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지금 삼봉 패턴이기 때문에 딱 경계선이잖아. 여기서 올라가도 여기도 지금 삼봉 패턴이잖아. 떼버리잖아. 이렇게 하면은 삼봉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 내일 실적이 안 나오면 얘들도 여기까지 쭉 빠졌다가 아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쭉 들어왔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120일선 여기잖아요. 얘들은 아직 다른 것들은 다 120일선 조정이지만 코스피 주도주든 장비주들은 120일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얘들도 121선까지 키 맞추기가 돼버리면 여기까지 빠져버린다고. 다른 것들은 다 지금 121선 조정인데 장비주들은 지금 아직 60선 조정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중요하다니까. 까딱 잘못하면 여기서 장비주들이 조정을 확 받아버리면 쭉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100%이신 분들은 주식 장 열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대응 공부하자고 방송 찍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보고 그냥 견디시라고 찍는 거예요. 보고 견디시고 자 드세요. 이거 지금은 이거 드시고 주무시고 휴가 가세요. 휴가 나중에 오늘 방송 보러 안 오셔도 됩니다. 내일 일 나가 보셔도 됩니다. 내일 낮에 보셔도 됩니다. 견디기 위한 방송이지 지금 대응을 뭐 하라 한다고 지금 할 만큼의 단가도 다들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대응을 하셨으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응이 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침에 이거 대응 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봉으로 이거 갭 떠가지고 바로 운봉인데 매도 잘해 매도.
제가 그러잖아요. 개 뜨면 개 메우니까 여기 오는 여기 선 따라 메울 거니까 여기서 요 밑에까지 산 자리에 있는 돈들은 다 내가 매도하라 했잖아. 매도하고 종가를 다시 사면 된다고. 그러면 요 단가에 샀던 물량들이 여기서 사면은 요 단가에 샀던 27만 5천 원에 샀던 분들은 26만 원, 1천 원은 이 정도에 살 수 있잖아. 그럼 더 싸게 사가지고 분할로 또 사들어가면 되잖아요. 분할로 안 사더라도 한 번에 다 사더라도 여기 월선에 다 사더라도 저 위에 물렸던 단가보다는 낮게 사자잖아요.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이게 대응이 되는 거지. 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은 뭐 그냥 견디기 위한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모두가 웃을 때까지 포기는 안 됩니다. 코스닥은 정책 나올 때까지 하루에 7%, 8%, 9%, 10%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다 한 3일 만에 20% 시장이 20% 올라가는 날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내셔야 됩니다. 꼭 견디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방법이 생겨요. 지금 이동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동할 데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못 가는데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이동이 안 되는 구간에서는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가만히 전법입니다. 모두가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헴!